행복하고 풍요로운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와. 박기환 아나운서. 예. 일본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어요. 네. 자기가 현역으로 돌아가면 꼭 이것만은 다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은퇴해서 진짜 후회스러운 것 중에 건강 부분.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저라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양제를 좀 덜 챙겨 먹은 거? 그 조사를 해봤는데 치아. 아, 치아요? 네, 치아를 잘 관리해 둘 것. 고령자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먹는 거에 대한 소중함, 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 먹기 위해서 네. 치아 관리를 잘했어야 됐다. 그렇죠. 치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먹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좋은 음식들이 있길래 우리가 치아 관리까지 이렇게 철저히 해야 하는지 오늘은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해서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 친화 식품 산업 지원센터 이현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이 굉장히 기관명이 길어요. 고령 친화 식품 산업 지원센터. 와, 고령 친화 식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나요? 네,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고령 친화 식품 그러면 다 죽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네. 나이 들어도 갈비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고령 친화 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일단 치아가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쵸. 소화 기능이 나이가 약해지고. 들면은 영양소,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근육도 없어져서 근육도 보충을 해야 되고 네, 네. 흡수도 잘 안 되고 네. 사실은 고령자의 신체에 딱 맞게 그런 것들을 맞춰서 부드럽게 만든 물성, 또 영양 성분들을 다 조작을 해서 고령자에게 가깝게 고령자가 섭취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고령 친화 식품입니다. 단순히 죽, 계란말이, 계란찜 이런 게 아니라 고령자를 배려해서 어떤 조작을 한 식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 친화 식품 산업 지원센터. 이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관인데요. 작년에 네.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 부드러운 정도를 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를 했어요. 네. 이 정도가 되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고 네, 네. 저희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도 우수식품을 좀 선발을 하고 지정하고 네.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소비자들은 어디선가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에 담아드리는 총괄해서 거기를 그런 총괄하시- 업무를 한다고 고령 보시면 친화 식품 산업 지원을 총괄하시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고령 친화 식품을 바로 구매나 구입을 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하거나 특정 제품을 딱 아시면 그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면 돼요. 네, 그런데 제품을 모르시면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 센터를 3월 15일 날 지정을 했고 네. 지정 제도를 만든 게 올해 5월 진짜 31일. 따끈따끈하네요. 저희 따끈따끈해요. 아직 불도 안 지났고 네. 올해 첫 이제 우수식품에 대한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정도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우수식품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골라야 되고 네.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식품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수 제품을 선정하는 기능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고령 친화 식품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기준을 딱 만들어놨어요. 50만 정도의 단단한 정도가 그냥 조금 약한 이빨로 씹어도 될 정도가 되면 본인 스스로가 고령 친화 식품이야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기업 네, 자체적으로요. 기업에서? 어떤 아, 인증이 네네. 필요한 인증이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경도가 50만이 안 돼. 그러면은 나는 고령 친화 식품이에요.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야 본인 스스로가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네. 심사하거나. 근데 네.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 가끔 단단한 제품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고령 친화 우수는 단단한 정도도 치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씹어도 되는 정도.
아니면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잇몸으로도 씹거든요. 그쵸. 왜 달걀말이 정도 보시면 잇몸으로도 씹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거와 그것도 안 되면 또 혀로도 좀 살짝 으깨 될 수 있는 정도를 다 자세하게 나눠 놓은 게 고령 친화 우수 식품이고요. 네. 그 식품들은 해썹이라는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로 드셔보셔야 돼요. 그럼 평가 기준을 다 거쳐서 저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10분이 모이셔가지고 네.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한 이후에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된 이후에도 저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는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 끝나면은 또 약간 그쵸. 미흡해질 그래서 수 이제 있고. 시장에서 그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을 회수해서 단단한 정도가 원래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랑 같은지도 한 번 또 테스트를 하게 되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교육도 시켜드리고. 와. 앞서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자들도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이 제품은 진짜 우수한 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마크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네. S마크라고 이제 고령인체 용품을 쓰셨던 분들은 분홍색이 되어 있는 S마크를 보셨을 거예요. 고령자를 위하여라고. 시니어 프렌들리.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시니어 프렌들리한 거는 고령친화 우수 제품이라는 표현이고 맞아요. 네. 거기 옆에 뭐냐면 고령친화 우수 식품. 제품이 식품으로 바뀐 거네요. 식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단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마크 디자인을 끝냈고요. 아. 상표 등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네. 저희 심사 네.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는 음. 고령 친화 우수 식품이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마크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고령 친화 우수 식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이고 사후 관리도 지원센터에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이 복지연구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거기는 이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평가를 거친 그 제품 중에서 복지연구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프렌들이라는 그 S마크. 마크, S마크를 붙여주는 건데 그 연구가 식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제 용구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단계가 없어요. 물성 단계 정도가. 그런 거 안 뭐 했어요. 없었죠. 네. 근데 네. 이제 식품은 일단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몸도 힘들긴 하는데 저작이 힘들어요. 씹는 것 자체가. 씹는 게. 네, 씹는 것도 힘들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에 꿀꺽 안 들어가요. 잘 씹어야 쉽게 삼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 언제부터 계속 물만 먹어도 살에 걸려요. 실제적으로는 흡입성 폐렴이라 그래서 원래 꿀꺽하면 식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꿀꺽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이제 잘 못 잡아주다 보니까 자꾸 앞쪽에 있는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고 폐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그러면- 폐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요즘 사망 원인 중에 3위 흡입성 폐렴입니다. 사망까지도 지금. 왜냐하면 폐렴을 일으키니까 예전에는 네. 감기 들어서 폐 이상이 그쵸.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잘못해서 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 친화식품은 부드럽게 하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네. 빠르게 흘러서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식도로 들어가게끔 하는 물성주들도 있어서요. 네. 또 과학적인. 3단계. 어떻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유식 생각이 나거든요. 어, 이유식도 그러네.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애를 낳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이 1단계는 아이가 이제 그러겠죠. 굉장히 좀 부드러운 거, 2단계는 조금 넘어가면 이제 조금 씹기 시작할 때 3단계는 더 그 얘기 있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다시 아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는 조금은 조금 단단한 정도. 그게 1단계. 거꾸로 가는 거죠. 반대. 이유식의 반대라고 반대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식의 3단계가 고령친화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로 섭취할 수 있는. 2단계는 잇몸으로 씹을 수 있는 그게 2단계면 고령친화 식품도 단계에 맞게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맛도 이유식 같은 맛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유식은 이렇게 간이 되고 안 없잖아요. 되고 예. 그런데 여태까지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못 먹게 만들지 더 않을까요? 맛있는 거 찾으시던데 저희 아버님. 그렇죠. 지정 심사를 신청한 제품들에는요 갈비찜도 있고요, 돼지 불고기 볶음도 있고요, 생선류도 있고요,
콩자반도 있고 네. 연근도 있습니다. 간장조림도 있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요, 센터장님. 그럼 갈비찜 무조건 3단계에 들어가나요? 아, 그럼 3단계는 그런 갈비찜이나 생선을 무스로 만들어놨어요. 아. 맛은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씹는 맛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그대로 네. 가져가면서 네. 물성 단계를 바꿔가면서 고령자가 섭취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단계별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좋은. 일본의 그런 시니어 박람회 가가지고 네. 거기 가보니까 한 코너가 지금 말씀하신 고령 친화 식품 코너가 엄청나게 큰 코너로 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먹어봤거든요. 네, 맛도 좋고 맛 좋으시죠? 네. 다양한 이제 분야의 시식 코너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에 의하면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레토르트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하실 수 제가 가봤습니다. 편의점. 그렇구나. 다 있으시다고 편의점 하시더라고요.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큰, 아무래도 이제 네. 편의점 이용자도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고령자를 많이 찾는 곳에서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은 저희가 접수된 게 사실은 40건이 좀 안 되거든요. 아, 식품 종류가. 그렇게 이제 네. 식품으로. 예, 한마디로 왜 우리 요즘에 친환경 제품, 식품들 네. 굉장히 많잖아요. 유기농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그러겠네요. 단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먹기도 좀 쉽나요, 우리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네. 그냥 드시거나 물을 부어서 드시거나 하시면 돼요. 조리법이 쉽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성 평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거 섭취하시기 힘드시면 안 드세요. 나이 들면 이렇게 따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통할 때는 밀착이 잘 돼 있다가 네.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네네. 쉽게 쑥 벗겨지는 기술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벗겨서 물을 부으면 한 끼 다양한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 일단 저희가 사용성 평가할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글씨가 요만해도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섭취가 편한 건지, 진짜 씹었을 때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게 저희도 사용성 평가인 거고 네. 그것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우수식품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평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품 기업들이 고령 친화 식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앞으로 백화점이나 유통 매장 같은 데서 자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코너 네, 같은 데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P나 H나 S나 C나 저희가 식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관심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이 갖고 있는 기술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외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기술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네.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또 자그마케는 지역에서 또 같이 이런 거를 만드는 그렇죠.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기업이 만들어서 대량 유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 신선하게 만드는 또 그런 어떤 고령 친화식품 부분도 반조리 가공으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국장님. 음. 이 고령화가 맞아요. 원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친화 식품이란 사업에 조금만 빨리 진입을 해도 굉장히 조금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그런 네. 블루오션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기준이 그만큼 까다롭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기준에서는 어떤 꿀팁을 얻을 수 있는지 꿀팁 대방출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환 아나운서,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 들어보니까 네. 이게 아직 고령 친화 산업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앞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크게 이제 산업이 규모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진짜 블루오션인 만큼 지금 이 산업에 진입을 하고자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럴까요? 제가 앞서서 잠깐 예고를 드렸지만 다음 편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 산업에 좀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과 함께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백세 톡톡